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역인문학센터 뚠레랑스입니다. 오늘은 몽골 및 북방 문화 살펴보기라는 주제로 단군 신화와 게세르칸, 북방 영웅 신화의 원형 탐구의 저자이신 단국대학교 이선아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께서 쓰신 책 제목에서 이제 단군 신화는 뭐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있는 그런 것이지만 게세르칸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게세르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게세르칸이라고 한다면 몽골의 대표적인 문학 장르 중에 영웅서사시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그 영웅서사시 장르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게세르칸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게세르칸이 이게 영웅 서사시라고 할 수 있겠군요. 게세르칸이 서사시로 하고 하는데 내용이 좀 그때 책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 분량이 뭐 얼마나 될까요? 이게 사실은 이제 버전이 너무 다양해서 버전마다 분량이 다르긴 한데요. 서사시가 기본적으로 몇 날 며칠을 막 이렇게 밤새 가면서 부르는 그런 장르이기 때문에요. 몇 날 며칠이요? 예, 네. 그래서 뭐 이제 굳이 이렇게 세보았던 분들, 학자분들의 기록에 의하면 한 20만 회까지도 20만 회? 예, 불려지는 그런 버전이 있다. 이렇게 책으로도 한 몇 권 나오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예, 책으로도 뭐 수십 권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제 구비서사시기 때문에 이제 입으로 이렇게 연행하는 그런 형태가 가장 어떤 기본 서사시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게세르칸이 영웅 서사시고 굉장히 많은 양의 방대한 양의 영웅 서사시지만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줄거리를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몽골 게세르칸의 그 서사시의 내용 줄거리는요 한 세 파트 정도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파트는 이제 게세르가 인간 세상의 영웅으로서 내려오기 이전의 이야기, 그러니까 천상 세계의 신들의 세계에서 일어났던 이야기가 첫 번째 파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장을 했고. 어떻게 영웅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결혼하는 장면까지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파트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영웅 게세르가 인간 세계의 어떤 부조리함을 퇴치하는 것을 상징화하는 그런 장면들이 장면별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몽골은 블랙이라고 하는데 장별로 이제 스토리가, 독자적인 스토리가 있어서 몬스터의 형상으로 상징화된 사회적인 어떤 부조리함을 퇴치하는 괴물 퇴치전이 이제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지금 번쩍 드는 생각은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헤라클레스가 네. 약간 그 괴물들을 이렇게 퇴치하고 약간 그런 거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뭐 비슷한가요? 그런 것도 좀 비슷하고요. 저는 오히려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요즘 그 RPG 게임 같은 거잖아요. 게임. 네. 그 주인공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어떤 이제 뭐 맵에 도착해서 몬스터들 이렇게 퇴치하는 그 단계별로 이렇게 스테이지가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 서사 구조하고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게임으로 나오면 성공하겠네요. 그거는 게세르칸 게임이 나오면 네네. 정말 해보고 싶을 네.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쓰신 책에 보면 이제 그 게세르칸이 청나라 시기인가요? 이렇게 뭐 문학 작품화, 그러니까 이제 글로서 이렇게 문학 작품화 된 게 있고 또 지금까지 이제 구전 문학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두 개의 장르로 나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문학 작품화된 것과 구전 서사시의 좀 차이가 있습니까? 좀 비슷한가요? 어떤가요? 네, 사실 그런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주목해서 이 서사 장르의 변천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렇게 맥을 좀 짚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영웅 서사시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구비본이 기본 형태예요. 그런데 그 구비본의 형태가 이제
어떤 권위, 문학의 어떤 서사적인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그 당대의 가장 첨단적인 어떤 매체를 받아들여서 이제 새로운 서사 장르로 계속 이렇게 진화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제 사람의 목소리로 이렇게 구술을 하다가 나중에는 악기, 이켈이라든지 마두금이라든지 이제 전통 악기들을 동원을 해서 그 어떤 권위를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확보하면서 서사시의 어떤 장르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불교의 도입과 문자의 어떤 도입과 함께 이제 활자라는 매체, 다시 말해서 책, 인쇄물 이런 이제 매체를 이런 서사 장르가 받아들이면서 이제 기록물로서의 서사 장르의 형태를 통해서 이 이야기의 권위를 확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책으로도 볼 수 있고 그렇죠. 또 이야기로도 들을 수 있고 네. 이렇게 다양하게 네. 이제 버전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소개해주신 뭐 악기를 통해서 이런 이제 서사시 구연자들을 또 교수님께서 많이 만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몽골 그 공화국인가요? 그 독립국 말고도 중국의 이제 내몽고 자치구에도 뭐 많이 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요. 어떤 분들을 만나시고 뭐 어떠셨어요? 네,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게스르칸 처음 작품을 접했을 때는 이제 단순하게 몽골의 이제 구비문학 대표적인 장르로서 이제 접근을 해서, 당연히 이제 이 전승은 이제 몽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금의 몽골 중심으로 해서 이제만 생각을 했었는데, 필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몽골 유목민의 그 문화권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 지역에 분포가 되면서 그 유목민의 문화권, 다시 말해서 유목민의 이동과 함께 향유되던 이 서사 문학의 어떤 그 향유 범주와 관련해서 이제 북쪽으로는 시베리아 지역, 바이칼 호수 지역, 그 다음에 뭐 신장 위구르라든지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이 게스르 이야기가 널리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버전의 그 어떤 스토리들이 다시 만들어지고 재가공되고 이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약간 그 우리나라의 그런 판소리도 다양하게 그렇게 뭐 전라도, 뭐 경상도 다르듯이 그 지역마다 조금 이렇게 다를 것 같기도 한데, 오늘 약간 그 동영상을 네. 뭐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조금 어떻게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준비해 왔는데요. 중국, 여기는 이제 내몽골 자치구라고 해서 주로 이제 그 청대,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예, 청대에 이 게스르가 한 번 더 이렇게 바짝 이렇게 알려지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 어떤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내몽골 자치구의 바린 지역, 예, 바린 지역과 그다음에 허흐허트라고 하는 중국 내몽골 자치구의 수도거든요. 그 지역의 이제 창자들을 만나서 저희가 이제 필드워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진바짬츠라고 하는 내몽골 바린 우기 지역의 연창자의 게스르칸 서사시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함께 보시죠. 알카한들히 호레와기니 긴것을 에레곤 잠만 물어달라 남늑대야라지가지 보라질 청라락승 해불가 대호선 호라와들 히대잼 먹대 웃댐 뭐라도다 호르마스타 등가 허린 잘라가간 햇바 헤우네 노래든 나간다 너리금 버차지. 아, 네. 이게 약간 판소리 같기도 하고 또 불교의 독경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약간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그 책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에 굿을 하는 듯한 약간 그런 제의적인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책에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몽골 영웅서사시의 그 몽골어 명칭이 토올리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어요. 토올리. 근데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서 그냥 설화 이렇게 해서 울게르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정식 명칭은 토올리인데요. 이 토올리의 이 어휘적인 분석을 해보면 토후하고 리라는 이제 명사형 전미사가 결합이 된 건데 여기서 토후가 무당이 주술을 전수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구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의 명사형이 이제 토후인데 다시 말해서 이 토후리라는 영웅서사시 장르는 워낙에 그 발생 기원 자체가 무당의 굿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의미를 그 가지고 단어 있다는 자체가 그런 뜻이군요.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에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촬영하면서도 이제 소리 하나에도 예민하잖아요. 근데 이 서사시를 부를 때도 사소한 소리, 소음, 뭐 어떤 동작까지도 굉장히 조심해서 들어야 되는 그런 어떤 제의성이 아직까지도 강하게 남아있는 그런 장르 중에 하나고요. 주로 이 서사시를 구현하는 목표도 지금은 특히 이제 어떤 역병이 돈다든지 누가 아픈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치병의 어떤 굿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불려지는 그런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